8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우문 홍순헌의 정치 클래스 시간입니다. 전국적으로 산불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큰데요. 빨리 산불이 잡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진행자가 좀 더 많이 개입을 해달라. 또 어떤 분들은 또 패널 분들의 의견을 더 듣기에 진행자께서 말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관심의 표현이라고 저희들 다 생각이 들고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역의 시각으로 대한민국 현 정치 상황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권우문, 홍순헌 두 분 패널들과 함께 하는데요. BBS 라디오, BBS 부산 유튜브 채널로 동시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저희들 문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크랩헛에서 제공하는 5만 원 상당의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저희들 추첨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아침 기분이 어떻다도 좋고 누군가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선물 주고 싶다는 분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4899, 샵 489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이용하실 때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발생합니다. 불교방송 앱으로도 지역 설정 부산으로 하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두 분 패널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여튼 저희들 시작할 때는 이렇게 긴장감이 감돌지만 두 분은 평소에 상당히 친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긴장감 속에 저희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의 가치를 좀 모르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박사님 어떻습니까? 두 분. 그렇죠? 예. 자,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자랑거리 있으면 우리 두 분 패널들에게 한번 해보시라고 시간을 드리면서 가볍게 좀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기장은 네. 현재 부산 광역시에서 가장 핫플레이스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핫플레이스다. 예, 네. 멋진 해안을 끼고 있고 그리고 기장 8경 그다음에 함께 먹거리가 엄청나니 나죠. 그래서 기장 미역이라든지 붕장어 라든지 그다음 전복죽이라든지 대게 등등을 드시기 위해서 전국에서 아니면 부산에서 많이 분들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네. 거기서 좀 더 크게 가면 지금 꿈의 치료기, 중입자 가속기가 지금 만들어지면 네. 의료 체계가 변화가 있고 또 기장군이 더욱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무궁무진한 곳이다.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런 자랑을 해주셨는데 홍 박사님은 자랑거리 더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게 네. 또 제가 해운대에 기반을 두고 정치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전 구청장도 역임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해운대만 또 얘기하기는 참 뭐합니다만 네. 우리 부산 전체로 보면 부산은 태평양을 정원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형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해양 물류의 세계 중심 도시가 되어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마이스 산업, 네. 예,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산은 좋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이런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해운대 관점에서 조금 얘기를 하면 해운대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브랜드화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장산국이라고 하는 고대 국가가 있었다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고대 지도를 보면 네. 장산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해운대 그리고 온천이 아주 유명하죠. 온천이 신라 시대부터 진성 여왕이 네. 늘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 진성 여왕을 수행했던 최치원 선생님, 최치원 선생님 호를 따서 해운대라고 오늘날 이름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산의 아름다움, 또 춘천, 수영강, 해운대 백사장, 동백섬, 송정해수욕장 야. 이런 등등의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해운대. 네. 더더군다나 해운대 시민의 아름다운 마음. 이게 제가 자랑하고 싶은 네.
홍순헌입니다. 네. 부산 해운대 기장 뭐 어느 한 곳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다 갖고 나가야 되고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대립과 이런 상황들도 저희들이 잘 극복해서 우리 지역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들 정치 관련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니 해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시각으로 이 점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향후 전국을 두 분께서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에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어떤 분부터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무래도 우리 권 박사님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시작하시죠. 예. 먼저 천안함 15주기를 맞아서 46 용사의 깊은 애도를 표하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산불이 하루빨리 진압되어 더 많은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국민들께서도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독수 총리의 탄핵 기각과 최상목 권한 대행도를 민주당에서 또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벌써 30번째 탄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문제가 선고될 것인데요. 이것은 사법부에 매우 유감스럽고 부산 시민은 다 분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과 항상 말씀드렸던 부끄러운 민낯을 보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법연구회의 판사니 어떤 성향의 판사니 어느 지역에 대한 판사라는 부분은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다. 비판을 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저희는 정신을 차리고 1, 2심 판결이 유무죄로 결정났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나 그다음에 자기 자판을 직접 판결하는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죄의 결과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권 박사 말씀하셨던 천안함 폭침에 의한 우리 아까운 병사들의 그 애도를 저도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현재는 정치를 초월해서 우리의 재난,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게 치닫고 있는 가운데 산불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산불에 의해서 희생되신 공무원과 또 우리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애도를 한다라는 말씀을 저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부산 시민 전체가 분노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조금 너무 심하게 넘어가는 그런 표현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또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재판관이라는 것을 또 한번 국힘이나 지도부에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관점을 놓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많은 또 시시비비가 걸리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왜 법에도 없는 판결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상대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끝없는 대립보다는 실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이번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1심, 2심, 3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3심 대법원 판결을 또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1심 판결은 단독심이지 않습니까? 판사님 한 분이 판결을 결정을 해서 판결을 하는 1심의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2심이 존재하는 것이고 2심부터는 3심제입니다. 2심부터는 세 분의 재판관이 검토를 하고 또 그 법리 검토 그리고 심리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1심의 한 분의 판사님이 결정한 것과 2심에서 세 분의 판사님들이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 내용이 어디가 신뢰가 더 클지
그거는 누가 말해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판결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그 판결 내용을 보면 보통 판결을 할 때 한 40분 정도 판결문을 작성을 해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거의 1시간 30분에 걸쳐서 판결문이 설명이 됐고 그 설명된 판결문 하나하나를 보면 심지어 법안에 담겨 있는 또는 검찰에서 문제 제기했던 공소 제기했던 그런 내용들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설명이 명확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이후에 법리적인 문제나 또 공소장의 내용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명쾌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2심 판단을 우리는 존중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전체 부산 시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참으로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유리법 연구회는 재판이 이루어질 때마다 계속 문제가 되었던 그 판사들의 모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심우현 검찰총장은 지금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는 3가지에 대한 요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과 날에 대한 부분과 공수처가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 그다음 법적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차후에 재판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봐라 했기 때문에 구속 취소된 부분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항소심 재판은 즉 사진 하나에 확대를 내서 제출했던 게 조작이다라는 말을 하신 거와, 그리고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국토부에 협박을 받았다라는 문제도 다 무죄 취지로 다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지금 저희 부산에 있는 분노한다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법 쪽에서도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좀 논쟁이 가능한 부분이고, 저도 보면 향후 전국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와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서 전국이 요동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조기 대선의 시나리오냐, 아님 조기 대선 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결로 다시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 같고요. 저는 당연히 조기 대선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헌법재판소가 정확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참 그 안타까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기현 판사가 법리 해석을 함에 있어서 왜 상급심에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밑에 주석을 달았을까요? 그거는 법에 없는 행위를 본인이 재판관으로서 판단을 한 거죠. 그게 첫 번째 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왜 즉시 항고를 안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분 다 잘못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백현동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백현동 건은 실제로 내용 자체를 권 박사가 얼마나 판단을 많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해운대 구청장을 4년을 했고, 그리고 도시 전문가라고 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백현동 건은 도시계획, 도시관리 관련 업무입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거니까요. 국토부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4번의 공문이 내려오는데 그중에 한 건만 조금 상이한 내용이 있었을 뿐 3건의 공문은 똑같이 성남시에다가 해당 부지에 대해서 용도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 공문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 상급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4번씩이나 공문을 내려오는 사례는 아마 대한민국에 전무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사진 얘기를 했는데 그 사진을 찍은 사람들의 숫자가 10명 정도 됐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사진을 4사람만 오려가지고 하니까 골프 치는데 한 조는 4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4사람만 딱 나오기에 그 사진을 제출한 사람이 바로 부산 수영구의 박수영 그렇죠. 남구의 박수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게 근거로 해서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골프 안 쳤다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판결에 정확하게 이것은 그 짓이 아니라는 것, 그거를 밝혔던 것이에요. 네. 지금 보면 이 사진에 대한 확대 해석에 대해서 지금 네티즌이나 올라오는 게 우리 그 시속 우리 그 차량 그 주차 시속에 대해서 만약에 번호판이 찍었을 때 요 확대를 하게 되면 요것도 조작이라는 이 말처럼 좀 장난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이 법은 상식이 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이 하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부분 이재명 대표의 그 부분을 언급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대표는 여전히 9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하고 성남시 FC 불법 후원금 의혹 4건의 사건의 심리가 계속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그다음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까지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한 가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지금 좀 이슈화됐지만 차후에 계속적으로 이 사법 리스크는 피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3월 26일 날을 기대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죠. 네. 예. 아마 축제를 벌일 것 같은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사실은 없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확대를 얘기했는데 주차 단속에 걸렸던 사진은 당연히 확대하죠. 그건 주민해서 하는 것. 확대와 10사람이 찍힌 사진을 4사람만 나오게끔 조정한 것, 이것을 조작이라고 안 하면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확대와 그리고 4사람만 나오게끔 수정한 것을 똑같은 잣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식 이하의 판단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장동 등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과정이나 그리고 재판 과정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아마 사법권에서 진행을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오라고 하면 가서 재판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재판 결과들을 보세요. 지금 검찰에서 기소했던 것들 전부 무죄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판단을 하지 않고 늘 남아있는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왜 정치인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분을 지속적으로 죄인으로 만들어 가는지, 그것은 수많은 검찰의 사건을 조작하기 위한 조사 자료 입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결국은 재판관들은 명확한 법리 해석에 의해서 판결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결과로 나오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봅시다.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지기현 판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홍 부총장님 말씀대로 하셨으면 법리적으로 판단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위정 교사에 대한 지금 재판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위정 교사한 사람은 없고 위정을 했던 사람은 그 법에 대한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사항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인 검찰이나 이에 대한 그 조작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결정은 검찰에서 기소하지만 결정은 판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도 지금 재판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문란스러운 일들이 언론 쪽으로 많이 흘러나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사진 조작은 이 개혁신당으로 갔던 이기인이라는 이제 최고위원했던 분이 사진을 먼저 이렇게 확대했던 부분을 박수영 의원이 그걸 가지고 우리 말한 그 골프 칠 때 모자에 끼우는 표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거를 확대한 것이, 그걸 10명에서 4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건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 어찌 보면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 1차장 모른다 언급한 거와, 그다음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이제 국토부의 부분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생겨서 대법에 올라가면 1심에서 판단했던 게 2심에서는 무죄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았지만 대법에서 다시 정확한 판단을 해주지 않느냐. 라고 그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라디오 방송이 벌써 끝났습니다. 생방송이. 저희들 잠시 뒤에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토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가 굉장히 짧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불기방송에 시간을 늘려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라디오 생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들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권우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계속해서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에서 권우문 박사님 말씀을 좀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이크를 먼저 여기서 네네 답변 들으시고 어떻습니까? 앞서 계속 이제 지기현 판사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지기현 판사가 판단을 했던 시간을 산출하는 방법, 시간을 적용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에도 없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지 않아요. 본인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상급 법원에 한번 확인해라, 그런 논조로 마무리를 했는데,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기각을 했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인용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역사가 평가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판사는 두고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사진 조작 부분, 그 사진 조작 부분은 조작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10명이 찍은 사진을 4명만 나오게 했다. 그걸 어떻게 확대를 하는데, 골프 칠 때 T마크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4사람만 나오게 했다. 그러면 한 사람만 나오게 하면 더 크게 나오죠. 모자만 T마크가 나와 있는 그 한 사람만 나오게 하면 더 크게 나오는데 왜 4사람을 굳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그리고 판사들이 바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들이 정확하게 그 법리 해석을 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2심 판결이 나왔다라는 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도한 조사, 그리고 무도한 기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취재된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반증 자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런
판결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상급심으로 갈수록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국힘에서 이재명과 싸울 일이 아니라 이제는 전국에 벌어져 있는 이 산불과 좀 싸워주는 정부 여당이 되면 좋겠다. 네. 엉뚱한 짓들을 제발 이제는 그만하시고 정신 좀 똑바로 차리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기현 판사에 대한 부분은 시간과 날에 대한 부분은 날로 정한 거는 원래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좀 편의를 위해서 관례상 날로 한 거로 알고 있고 원래는 시간으로 측정하는데 거기 30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법에 나왔던 부분을 언급했던 부분이었고 7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네, 그래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지기현 판사는 두 가지 덜 붙인데 저는 1번 이 날과 시간은 20%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 세 번째가 80여 %를 차지한다 봅니다. 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재판 과정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속 기소라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절차상에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세 가지 요인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혜기현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제 자꾸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를 놓을지는 봐야 될 부분이고 제가 그다음에 사진 조작이라는 거는 딥페이크라든지 다른 실물을 가져와서 뜯어붙이기라든지 이랬을 때 조작이란 말을 쓰지 원본에서 4명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요 4명을 골프 쳤다는 의도를 가지지 않고 원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본이 있잖아요. 원본도 그러면 원본을 내놓아야죠. 그래서 그 원본 중에 이 4명 중에 골프를 쳤다 안 쳤다는 말씀 때문에 그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그게 제출이 된 부분인데 그게 조작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원본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확대시킨 게 여기 재판부에서는 조작이다 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조작이다는 자체가 이 단어를 보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이제 점검부를 제출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법관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이걸 조작했니 안 했니를 분명히 판단했을 건데 이걸 조작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재판장이 법리 해석을 조금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싶고 예. 단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가지고 있죠. 예. 대한민국 검찰이 그 다음 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검찰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70년 동안 관행이든 법에 의해서 집행되었던 진행되었던 이 기소 날짜의 산출 기준은 결국 검찰이든 법원이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사용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조작 얘기를 하는데 그 조작 아니면 그게 뭘 초등학생들 놓고 장난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까? 결국은 골프 칠 때 한 조는 네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사람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했다면 좋습니다. 인정할게요. 그 확대 부분이 네 사람만 집어넣은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만 만약에 넣었더라고 하면 그 부분을 또 달리 해석을 했겠죠. 근데 네 사람을 딱 넣은 것은 골프를 쳤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네 사람 부분만 집어넣었고 그것을 재판부에 공소장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거는 조작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10명 다 집어넣고 표현을 했다면 재판부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사진 자체만 놓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걸 조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볼 때는 없다. 제가 이게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사진의 중요한 부분도 언급됐지만 사실 그 부분을 부각을 시킨 것은
우리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 그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증거 자료로 지금 낸 부분이지 골프를 쳐고 안 치고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골프를 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진을 제시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검찰권이 기소권을 가진다고 말씀할 때 요새 지금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지기현 판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은 원래 우리 법이란 게 상식적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왜 윤석열 대통령 현직이 구속되었는데 왜 구속됐냐를 보면 다시 돌아가 보면 공수처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내란죄라는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음에도 우리 서부지법에서 이준영 판사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거부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냥 법리적으로 자기는 따라 들어간 거였지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구속된 상태로는 원래 저도 변호사들 물어보니까 구속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밑에 있는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국무위원들을 조사하고 밑에 있는 뭐 4,500명 정도를 조사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했는데 그 자료는 공수처에서 받아있다 보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구속을 검찰에서 시켰어요. 자, 그래서 자 들어보세요. 내란죄 수사는 경찰이 할 수 있죠. 경찰과 그다음에 그 어디입니까 공수처 합동 수사를 했다라는 건 아시죠? 그 합동 수사를 왜 했습니까? 그게 바로 공수처는 내란 조사를 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인원을 배정을 받아서 합동 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던 것이고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던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힘에서 주장하는 그런 절차상의 하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재판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지 정치권에서 얘기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다시 잠깐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줄곧 얘기하는 게 유튜브 아닙니까? 유튜브. 그 유튜브 극우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받아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카톡이나 문자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한번 해보면 우리 권 박사가 얘기하는 그런 사항들은 권 박사의 판단 기준이나 그리고 권 박사가 고민해서 진정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알 권리에 의해서 하나라도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아내면 좋겠다. 자. 위에서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답습하지 마시고. 자, 우리 홍 박사님 말씀대로 이거 자꾸 사실에 대한 근거를 논지를 자꾸 흐트리는데요. 이 거구 유튜버라든지 이 대한 참고 사항이지. 제가 항상 그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왔던 거를 크로스 체크한다고. 팩트 체크를 해야지면 되니까 언론에 나왔던 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 말 조심해서 항상 조심하래서 저도 조심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홍 박사님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공수처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준영 판사가 서부지법에서 자기가 먼저 체포영장 압수수색을 벌릴 때 형법 110조와 111조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군사시설이나 중요시설 들어갈 때 그 지휘관에게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된다는데 그 개인인 법관이 예외 조항을 넣고 자필로서가 예외 조항을 넣고 압수수색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법관이 법을 만드는 기관도 아니고 자기가 개인적인 의견인데 또 그분이 또 우리법 연구예요. 이준영 판사도. 그걸 보면 지금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계속 중앙지검에 압수수색과 통신영장 그다음 체포영장을 넣었는데 기각을 받고 나서 자기에게 맞는 서부지법 오다니까 판사 쇼핑이라든지 왜 중앙지법에 원래 갈래도를 넣는데 왜 거기 넣지 않고 서부지법을 넣었냐.
자꾸 이야기 노는 거는 자꾸 저희 국민들을 보면 저 입장에서 보면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의문점이 안 생깁니까? 원래 공수처는 중앙지법을 넣고 돼 있는 그 기관인데 왜 중앙지법은 안 넣고 갑자기 서부지법을 넣었다는 거짓말을 위정도 했던 그 국감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요걸 제가 좀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현장에서 일반 절도라든지 현장범을 잡았을 때 경찰들이 미란다 고지를 합니다. 네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뭐 대답을 안 해도 되고 그 말을 안 해도 되고 다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 그 없으시고. 부분을 판사로 올라가게 되면 그 법적 절차성에 문제가 있대서 기각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공수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좀 많이 분란이고 혼란스럽고 지금 이 자체가 지금 어찌 보면 핫 이슈가 되는 공수처가 가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원흉이었다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체포영장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체포영장에 110조, 111조를 적용한 판사의 의미는 거기에는 체포를 누구를 하러 간 겁니까? 한남동의 관저에 물건을 드러내러 갔습니까? 아니면 비아폰을 드러내러 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체포하러 간 거예요. 그렇다면 110조에는 시설을 손대지 마라. 보안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의해서 손대지 마라라는 것이지 사람에 대해서 구인을 하지 마라, 체포를 하지 마라라는 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이미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쪽에 변호사들이 이미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문제 제기된 것에 대해서 다시 기각 처분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로서 일단은 종결이 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다라는 표현으로 내가 받아들이겠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라든지 지금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국민들의 생각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실정을 한번 보십시오. 어제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 25%를 또 때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트럼프와 대화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우리 정부에 존재하지를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뿐만입니까? 시장 바닥에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현재도 아마 문을 닫고 있는 오늘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일 자살할까? 이런 정도의 심각한 시장 상황 이거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놓고 볼 때 과연 윤석열 내란 수괴가 다시 돌아온다? 그랬을 때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제2의 내란, 제2의 비상계엄 없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이것은 단어만 적어놨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기자들이 취재 내용이나 또는 검찰 공소장이나 수사 내용에 보면 하나하나 증거가 들어맞고 있지 않습니까? 시체 가방 영연백이라고 하는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예, 말씀하시죠. 시체백이 10,000개를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4,000개, 4,800개 준비했다. 4,800개는 지지난주의 얘기고 엊그제 어떤 자료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1년 동안에 10,000명이나 죽을 만큼 아니면 말씀하신 만큼 4,000명, 5,000명이나 죽을 만큼 그런 군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평상시 우리가 보존하는 것은 1,000여 개 정도는 늘 보존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불시에 3,000개 이상, 수천 개 이상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첩을 방정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이제 또 보세요. 산불
이거 지금 얼마나 위중합니까? 그 아까운 사람이 25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왜 사망을 해야 됩니까? 지금 국정이 제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바로 윤석열입니다. 국가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성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나 불쌍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 관세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가 어제 4월 6일부터 관세 자동차에 대해 관세 25%를 매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의성 회장이 미국에 건너가서 31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다 보니 지금 21조죠. 31조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나눠서 31조인 줄 알고 있고 그 31조에 대한 것을 미국에 이제 공장을 세워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학자들이나 아니면 경제연구소라든지 볼 때 정의선 그 회장이 미국에 투자했던 걸 관세 25% 때문에 갔느냐 아니면 안 갔느냐에 대해서 우리 서로 그 토론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현대 자동차 그룹 회장이 예측을 하고 미국에 투자하지 않았겠나. 왜?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기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계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트럼프의 관세 25%보다는 이는 현대자동차가 빠져나가서 우리나라 기업이 경제가 약해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삼성이라든지 다른 대기업들이 또 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전쟁 때문에 또 이동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190석, 200석이나 되게 가지고 있는 지금 민주당에서 반도체 3법을 가지고 주 52시간 또 이거 하나 연장을 해주는 예외상을 하나 가지고도 지금 통과도 못 시키고 있는 거 보면 정치권도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 문제다 누구 탓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국민들의 경제가 안타까우면 지금 언제든지 국회에 대한 입법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민주당에서 선뜻 경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저는 상당히 좀 국민들에게서 아까 말씀드린 내란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말씀보다는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그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잠시 요거 좀 듣고 이제 그다음에 영연백은 그때 저번 6강 때 이제 이야기하려도 이걸 한다고 해서 이제 가짜 뉴스다. 이제 이게 MBC와 그다음에 그때 그 박지원 그 민주당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추미애 부분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1000개씩가 12월 달 한 3,800개가 늘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이 그 시체 가방을 한번 전화를 해 가지고 지금 요것도 비상계엄의 노상원의 수첩에 적힌 것처럼 500명 인사가 적힌 게 요렇게 됐다는 좀 약간 결부시키는 개연성으로 자꾸 결부시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짚고 갑시다. 요거 말씀드리고 지금 앞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담당 부서에서 영연백을 판매하는 곳에다가 확인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때는 구매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입찰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몇 개냐? 10,000개라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3 지금 계엄이 끝나서 2차 계엄, 3차 계엄까지 하기 위해서 10,000개를 주문했대서 지금 입찰되는데 바로 그게 아시지 않습니까? 강공석에 계시면 우리가 입찰해서 바로 들어오는 걸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이 얼마 걸리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에 따라서 언제까지 넣으라는 게 입찰이 뜨지 않습니까? 공고가.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입찰 기간은 14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구매가 계약에서 완료되는 기간은 네. 불과 2개월밖에 안 돼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납품 기간은 11월 달에 되었으면 납품 기간을 10년으로 잡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납품 기간에 만약에 11월 달, 10월 달에 있으면 12월 달 들어오는 게 당연할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이거는 구매 조금 입찰을 해봤던 구청장인 저한테 그 설명을 하시는 자, 것은 그때 홍 맞지 않는 홍 것이고. 박사님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니라 어째 보면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지금 저도 그 조사를 해와가 분명히 그 말씀하실 것 같아. 가짜 뉴스라고 지금 말씀하려고 반박하려고 했는데 오늘 영역병이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산불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면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상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걸 자꾸 언급을 하면 이게 자꾸 그거밖에 안 돼서 어제 안동에 가서 사진을 찍다가 우리 그 실향민이랍니까? 하여튼 불난 분이 창고가 타고 있는데 왜 불을 안 끄고 이렇게 사진만 찍냐나 해가지고 좀 많이 항의성 발언이 많이 나왔다는 부분이 있다고 나는 들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불은 이거는 일반적인 자연 발생적인 거와 인위적인 부분인데 지금 그 울산에서는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중국 유학생, 교환 학생이 지금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아닙니까? 기가 찬 그게 바로 가짜 뉴스가 잠시만요. 그렇게 돌고 있어요. 아니 지금 돌고 있는 게 제가 그때 언론에서도 저는 확인한 거라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볼 것이고. 예, 확인하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전국이 가짜 뉴스가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환 학생이든 간에 이거는 일반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라 사람이 가서 불을 질렀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빨리 산불을 하루 빨리 지금 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 거지. 자, 이 윤석열 정도 정리하고 대통령과 또 나도 얘기 연결시킨- 좀 예, 예. 합시다. 자, 아닌 것 같습니다. 금 박사님. 예, 정의선 회장이 예. 예. 며칠 날 갔습니까? 어제 저는 그저께 저는 그 트럼프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 예, 발표 이전에 예. 갔었죠.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갔고 거기에서 트럼프와 같이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1조 투자를 하겠다라고 21억 불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긴 좀 해서 31조인데 31조 입니까? 21억 불이면은 우리 돈으로 하면 31조 정도 그렇죠.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21억 불. 21억 불. 네. 예. 21억 불입니다. 네. 21억 불 투자를 했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트럼프는 그 다음 날 바로 한국을 포함해서 예. 관세 25%를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고 그다음 두 번째 정의선 회장이 미국의 공장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엊그제 조지아주에 준공을 했죠. 그러면 미국에 만들어 놓은 정의선 회장의 현대자동차 공장은 대한민국 겁니까? 미국 겁니까? 저 법인이 미국이면 미국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생깁니까? 한국인들 일자리가 생깁니까? 대한민국에 세금을 납부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바로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고민에 빠져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얘기했듯이 정의선 회장이 가서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무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희망적인 알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예, 예. 희망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안 자, 제가 된다라는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그다음에 예, 예. 말씀하십시오. 또 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요 국힘에서 너무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TV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함에 있어서도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극우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담아서 국민들에게 대국민 담화문으로 발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을 아직까지도 한다라는 것은 요게, 잠깐만요. 예, 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존경하는 국회의원들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 지속적으로 거구 집회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연설을 하는 과정들을 보면 정말 중립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야 이건 아닌데 과간이다. 그런 것들이 가짜뉴스로 생산이 되어서 또 확산이 되고 제 카톡에도요. 제 지인들 저한테도 보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 이게 바로 이 국가 내란 사태인 내란 수계 윤석열이 만들어내놓은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구렁텅이로 빠져들게끔 만드는 원흉이라는 것이에요. 제발 좀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신 좀 차리면 우리 좋겠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짜 뉴스로서 제일 많이 피해본 게 보수예요. 예? MB 때 이명박 때 쇠고기 파동 네? 그거 참 많이 그다음에 잘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표의 내가 세월호에 대한 설명드릴게요, 부분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선동에 의해서 보수에서는 어찌 보면 개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은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자, 말씀드린 가짜 뉴스가 일반적인 중국 교환학생인데 나중에 교환학생이 뭐지 하겠습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그 교환 학생이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저희가 말씀드린 조사를 해보면 알겠죠. 인화라는 이야기가 일반 사람이 그 중국 학생이라는 게 확인되었습니까? 자연적인 발생이 아니라 아니잖아요.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 정인선 그 회장이 넘어갔을 때 한독수 총리 탄핵대가 직무정지됐죠. 그죠? 그다음에 제일 미국 통이라는 한독수 대행이 직무정지됐고 8명 정도 29번의 탄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부 자체가 마비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쩌면 국가적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정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내란 수괴범 라는 분도 지금 그 구속돼 드디어 인정하시네. 수괴범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있는 분을 용산에 지금 그 한남동에 있지만 그 용산에 있지만 지금 말하는 한독수 총리까지 탄핵시키가지고 직무정지를 87일 정도 직무정지시켰으면 대통령이 당선된 트럼프가 왔을 때 경제에 대한 부분은 총리가 있어야 되는데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계속 한독수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미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한독수 총리라 했는데 이분을 직무정지시키가 있으면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자, 탄핵을 왜 시켰습니까? 그렇게 말씀 잠깐만요. 좋습니다. 자, 탄핵은 탄핵을 시킨 이야기를 또 하시면 자, 말씀하십시오. 탄핵은 12.3 내란 계엄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 탄핵된 이유로 한미 관계가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나올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니면 지금 트럼프가 지금 집권한 시기가 지금 1, 2월 달밖에 안 됐는데 12월 달에 지금 탄핵이 됐는데 헌법재판소도 저에게 잠깐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권한 내에서 탄핵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라고 네. 헌법재판관들도 재판 내용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분이 민주당이 입법금 남용과 국정 흔들리가 부정당한 거를 지금 기각이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거기에 바로 국헌문란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입법권 남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헌법재판관이 분명히 얘기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보면 국회의 몫으로 선출된 우리 그 40여 개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면 이제 재판관은 상당한 기간 내 임명할 수 없고 그리고 내란 상설 특검 주최 의뢰 중 지체 없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 대에 대해서 기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몫으로 한독수 대통령 그 총리가 기각이 되었으면 누가 또 책임집니까 이거? 탄핵을 시키고 나서 아까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면 제가 볼 때는 권 박사도 영연백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 아시고 끝을 냅시다. 네, 저희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마무리 사기다. 항소심 선고 관련 주제를 들으니까 이게 어쨌든 대한민국 모든 국정 상황과 정치 상황이 연결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주제를 던지지 않아도 하나씩 박사님 두 분들께서 관련 주제들을 넓혀 나가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1시간 가까이 토론을 해봤는데요. 이 주제는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계속해서 이런 관점 속에서 말씀 나눠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또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또 시작하실 거니까. 네, 또 시작하실 건데요.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